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 1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페인의 이제 몰락이죠. 바로 합스부르크 왕가. 우리 텍스트에 의하면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런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스페인이 이사벨 여왕이 스페인을 통일하고 나서 즉 아랍 세력을 몰아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카를로스 1세, 그 다음에 필리페 2세를 이어지면서 어떤 영토의 확장과 함께 스페인의 전성기를 이루고 자, 어떤 황금 세기를 이제 영유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역시 왜 부자 3대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그쵸? 할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세워놓은 기업을 아들이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바로 스페인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워낙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뭐 돈도 많고, 그쵸? 중남미에서 그냥 금덩이 은덩어리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는 자식들은 뭐라 그럴까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게 되겠죠. 방탕한 생활만 이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우면은 나약해지죠. 어떤 물질에 꺾여버리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의지라든가 욕망은, 의욕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펠리페 3세, 펠리페 2세에 이어서 그 거대한 영토, 여기 나오죠? 펠리페 3세 즉위 당시의 제후 영토를 보면은 포르투갈, 플랑드르 지방, 그 다음에 이탈리아 중남부, 아메리카 대륙, 필리핀, 아시아의 필리핀 등등 그 거대한 영토를 아직도 이제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는 나란 일을 신경 쓰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재상 즉 국무총리한테 다 맡겨놓는 거죠. 영의정이죠. 우리 같으면 영의정이죠. 국무총리한테 다 맡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정의 세상이 되는 거죠. 뭐 영의정도 왕이 신경을 안 쓰는데 영의정들 뭐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어떤 부를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재상 여기 레르마 공작은 부패의 스페인 역사에서 어떤 부패의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대로 나라 일을 마음대로 했냐면 여기 보세요. 수도를 마드리드에서 바야도스를 옮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마드리드로 옮겨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일까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손바닥 디디듯이 옮기는 겁니다. 뭐 그냥 심심해서 옮겼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엄청난 이권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그 이권에 따라서 한번 옮겼다가 또다시 이권에 따라서 또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었고 그만큼 썩었던 겁니다. 또 발렌시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숫자의 무어인을 추방함으로써 스페인은 농업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농업이 황폐화되고 심지어는 농업 어떤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또 그 뒤를 해서 또 필리페 4세입니다. 드디어 이제 뭐 제국 몰락의 절정에 이르게 되죠. 필리페 4세는. 자, 참 이 역설이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은 바로 필리페 4세와 가장 뛸래뛸 수 없는 화가 있죠. 디에고 벨라스케스. 스페인 최고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바로 필리페 4세의 궁전 화가였습니다. 참 재미있죠. 이런 최고의 화가는 스페인 제국이 가장 몰락할 때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 이 예술이란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국주의와 예술.
이런 또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상으로 볼 때는 어떤 예술사가 아니고 예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어떤 사회와 예술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또 의미가 또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보면은. 자, 얼마큼 몰락하는지 봅시다. 포르투갈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때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은 이제 독립에 나와요. 그리고 또 카탈루냐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1600년대 초반부터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즉 17세기 이야기,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예술이죠. 스페인 바로크 예술사. 그러니까는 스페인이 예술이 가장 꽃을 피울 때 이렇게 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사에서도 한번 배웠을 겁니다. 30년 전쟁. 바로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종교전쟁이죠. 종교전쟁.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합스부르크 왕가 중심의 가톨릭 세력.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왕가니까 오스트리아죠. 그 다음에 반대 프로테스탄트 세력. 위쪽이죠. 유럽 위쪽이죠.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같은 북유럽 중심의 프로테스탄트와의 대결. 바로 그래서 이 30년 전쟁의 끝, 어떤 종식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예. 자, 여기서 바로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영토였던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유럽의 역사란가는 서로 간에 특히 이제 강대국들이죠. 당시 강대국 하면 스페인, 프랑스, 영국입니다. 항상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고 또 뒤에서 전쟁을 종료하고. 그럼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 독립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나라는 어딜까요? 즉 스페인하고 관계가 가장 나빴던 나라겠죠.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계속 뒤에서 그냥 부추기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자, 그러죠. 부추기는 게 뭐죠? 지원해주는 거죠. 무기를 지원해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보급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스페인은 그야말로 거지가 되는 거죠. 슬슬 이제 거지 냄새가 납니다. 자, 또 그 다음에는 칼로스 2세가 등장을 하죠. 3세, 4세 이후에 칼로스 2세입니다. 여기 보면 스페인 몰락의 종착역이다.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스페인의 이제 몰락이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여기 보세요. 스페인, 이 칼로스 2세는 별명이 백치왕입니다. 에치사도. 즉, 마술에 걸린 사람이죠. 마술에. 백치왕. 그러니까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서 이렇게 마술에 걸려가지고 혼이 나간 그런 표정, 완전 바보죠. 그러니까는 바보란 소리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보면 후사도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후사도 단절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왕위 계승 전쟁도 일어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역시 당시 유럽 왕조는 대부분 근친상간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근친상간에서 온 어떤 그런 열성인자들의 어떤 열성인자들의 총 집대성된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바보스러웠고 후사도 단절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스페인의 이제 왕이겠습니다. 물론 스페인이 아만 이제 그렇죠? 뭐죠? 스페인의 어떤 가문이 기울긴 했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제국을 이루던 나라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스페인을 노리는 나라들이 많았던 겁니다. 아직은 뜯어먹을 게 많았던 거죠. 뜯어먹을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하이에나 같은 나라들이 다 이제 옆에서 어르렁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로스 2세가 이제 후사가 단절되자
스페인 왕위는 칼로스 2세의 매형이자 그 프랑스 루이 14세 손자인 필립 드 앙주, 그러니까는 앙주공, 앙주공에게, 그러니까 프랑스 혈통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준다고 유언을 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뭐죠?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프랑스 혈통으로 이제 스페인의 왕위가 넘어갈 상황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합스부르크 왕가는 뭐 눈 뜨고 가만히 뺏기겠습니까? 바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 대공이 자기가 스페인 왕위의 후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이제 프랑스 왕가가 이제 스페인 왕위를 놓고 서로 싸울 상황이 된 거죠. 싸우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양이 지지 않는 대제국을 가지고 있던 스페인이 이렇게 초라하게 몰락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 첫 번째 바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역시 큰 나라 작은 나라는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사람 숫자예요. 사람 숫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문제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보통 그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에 있어서 인구가 1억이 돼야 된대요. 인구가 1억이 돼야지 내수시장의 안정화를 이루면서 그 바탕 위에서 꾸준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유럽연합도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합치는 거죠. 왜냐면 유럽이라는 나라, 다 조그만 나라들도 이루어지잖아요. 유럽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을 통해서 큰 인구의 어떤 나라로 탈바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장 심각하겠지만 인구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나라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도 바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하는 거죠. 바로 칼로스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벌인 전쟁.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 대국으로 또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흑사병,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했고,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 건 또 뭐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건 생산성의 저하로 나타나겠죠. 물론 이런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노동력의 부족에 또 기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귀족과 성직자가 증가한 겁니다. 근데 귀족과 성직자는 세금을 면제받거든요. 그러니까 귀족과 성직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나라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거죠.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지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력 부족. 그 다음에 또 어떤 배타성, 종교적, 민족적 배타성. 물론 이거는 정치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가톨릭과 스페인이라는 어떤 그 끈끈한 정치적 메커니즘이 있죠.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과 무인을 추방했잖아요. 그러므로서 유대인을 추방함으로써 재정이, 즉 현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무인 추방을 통해서 농업이 황폐화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 봤던 왕들과 신하들, 아까 영의정, 무능한 지도자들, 국왕과 정치가들, 즉 그냥 자기들이 향락을 즐긴 거죠. 자기들 향락을 즐긴 겁니다. 즉 국민은 그들의 눈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 배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이 변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지 못했죠.
세상은 변하고 있었는데 바로 뭐죠?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가 이제 세계를 슬슬, 즉 돈이 중심이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돈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 체제가 세상을 이제 향해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춤식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 구축에 실패를 했던 거죠. 그냥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매일 카톨릭이라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위에서 그냥 구시대 정치만을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살았던 거죠. 그들은. 왕과 신하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근대화의 세상 앞에서는 그냥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는 왜 배우는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역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각성시키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도 우리도 끊임없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도 끊임없이 어떤 뭐라 그러죠? 나침판이라 할까요? 등대에 불빛을 켜놓고 우리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도 뒤떨어지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처지면은 뭐 낙오자가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보다 또 여러분 세대는 더 빨리 변하죠. 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세대는 더 힘들죠. 그만큼 살아가기가. 그렇지만 또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또 그만한 능력은 또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보다 여러분 세대가 능력들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도 또 단련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들 공부에도 매진하고 세상을 잃는데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교재 한번 이야기 책 삼아서 한번 그 부분이 있죠? 우리 제품은 13쪽 13가거든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합수룩화 가문의 몰락. 이거 한번 정독해서 읽고요. 그 뒤에 또 색깔 다른 부분 있죠. 부분은 스페인의 영토 분쟁과 헤라클레스 기둥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브랄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독들에서 한번 읽고,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수고들 많았어요.